TV. 자, 세계 최초 의식의 흐름 기법 묵은본 토크쇼 염청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왕의 신봉님과 기자왕 김 기자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혹시 보셨나요? 뭘요? 이 뽑을 때 뭐 1시간 정도 해가지고 투표하는 영상 했었거든요. 그냥 결과만 봤습니다. 그래요? 개표 결과만 보면 되죠. 될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자신감이 있으셔요. 그냥 왠지 그냥 어느 뭔가 그냥 네네네. 저도 모르는 그런 예감이란 게 들었네요. 여왕의 신봉님 혹시 보셨나요? 네, 중간에 강의하다가 나와가지고 네네. 잠깐 몰컴 좀 하고 확인하고 다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한 8명 정도로 뽑았는데 원래는 두 분 다 되게 안정권이었다가 이게 중복 투표가 안 되는 시스템 때문에 막판에 약간 그죠. 초반에는 되게 안정적으로 몰표가 좀 나왔었거든요. 두 분 다. 참여서 못 볼 뻔했어요. 못 보면 또 인연이란 게 거기까지인 거죠, 뭐. 아니 근데 어떻게 8명이나 뽑을 줄은 전 몰랐습니다. 왜냐면 너무 재밌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8명 정도를 일단 뽑고 원래 또 한 방만 재밌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천이라는 게 좀 바닥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1차 8명으로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채로 걸으나요? 거른다기보다는 재밌으면 계속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좀 이제 직업들이 다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어떻게 뭐 맞나요 너무? 그거 아니. 좀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거 아닌데. 뭐 제가 줄임 당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마치 쇼미더머니처럼 당신은 우리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재미가 없는 편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보내는지 아니면 그렇진 않아요. 나는 이제 정규직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그러진 않은데 이제 좀 압도적으로 시청자들이 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퇴출. 너무 압도적인 게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러진 않을 거고 한 번 정도는 더 봐야죠. 기회를 주겠다. 한 2번 정도 보고 그래도 시청자들 반응이 좀 압도적으로 노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좀 선택을 해야죠. 자, 여왕의 신봉님하고 기자왕 김 기자님 전부 다. 근데 왜 김 기자로 바뀌었어? 기자왕 어디 갔어요? 이분이 그냥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기자왕 김 기자 그대로 쓰시는 건 맞고 유튜브 여전히 잘 운영되시고. 여기 출연한 거에 굉장히 뿌듯한 게 그래서 나게임이 유튜브 10만 그 채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50명이 늘었습니다. 이 50의 결사대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새로운 컨텐츠 좀 업로드하셨나요? 이게 없이 그냥 숫자만 올랐구나. 숫자도 올라가고 조금 올렸어 조금. 근데 그런가요?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 탈주하지 말아주세요. 자, 1주 전 새로운 거 올라왔네. 우리 시대 킹갓 제너럴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저기 킹갓 제너럴리스트가 뭔 소리죠? 그 이제 김미화 씨 여러 군데 너무 많은 어떤 오지랖을 하시지 않나라는 그 비판 의식에서 만든 영상이죠. 최근에 그 70년 침묵을 깨는 침묵이라는 그 어떤 행사를 하세요. 그래서 침묵. 그 철도에 보면 이렇게 그 철도를 연결하는 이렇게 이렇게 침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침묵. 그거를 그게 이제 북한을 넘어서 뭐 어디 좀 연결을 하려면은 뭐 20만 개인가 뭐 18만 개가 필요하대요. 그게 이제 한국 그 국가 정부 예산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우리한테 그거를 기부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18만 개 침묵이니까 만약에 10만 원을 내면은 내가 원하는 번호 나는 18번을 18만 1818번을 원한다. 그럼 거기다 자기 이름을 새겨주는 거죠. 거기 침묵의 이름을 이름을 새겨주는 거죠. 그런 서비스 요즘 근데 흔하죠. 그게 가능해요 개인이? 그거는 좀 쉽지 않죠. 지금 북한 대북 관계가 이제 개선 중이니까 아직은. 그래서 오지랖퍼 김미아에 대한 이야기죠. 김미아 씨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시각?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긍정적이신가요? 저는 뭐 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네.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좀 들여다 보면 좀 약간 과하긴 하네요. 그냥 시사 프로그램 뭐 진행 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그 위원장을 맡으셔서 열심히 활동하신다고. 어쨌든 뭐 사회에 굉장히 좀 관심이 예. 굉장히 많은 분이어가지고. 뭐 사회 관심 있는 거 나쁜 건 아닌데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저번 정권에 네. 약간 좀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블랙리스트 뭐 이런 걸로. 그래서 뭔가 그냥 반발의 어떤 이젠 좀 달려보자 뭐 달려보자. 본인이 예. 하고 싶은 거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기자왕 김 기자님 유튜브도 여러분들 많이 업로드가 계속 되고 있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자, 그리고 여왕의 신봉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그 사이에 원래 네. 프리랜서였는데 네. 이제 직장을 찾아서 네. 이제 대학교에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네. 제 연구실이 우와. 생겼죠.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생겨서 잘 지내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 첫 경험이었는데 네. 끝나고 나니까 또 피드백이 또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네네. 제 인생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또 반성을 많이 했죠. 경청을 하자. 말투에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아니요. 근데 지금 오늘 갓을 쓰고 나서 말투의 오해 소지가 사라졌어요. 그죠. 굉장히 그렇죠. 네. 그 말투와 잘 어울립니다. 네, 요 정도 말투를 계속 유지해볼까. 네. 그리고 이제 말투의 변화가 필요할 때는 갓을 벗고 이제 상투만 있는 채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자, 일단은 이야기를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왕의 신봉님이 이제 전공 이야기인데 메르스 관련돼서 이번에 메르스가 또 한 번 메르스 네. 의심 뭐 정확하게 어떻게 좀 그 뉴스가 나온 거죠? 지금 메르스가 쿠웨이트에서 귀국하신 분이 네. 메르스를 가지고 오셨죠. 가지고 오셔서 이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되셨고 그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그분과 접촉했었던 분들을 이제 추적하는 추적하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이제 오신 지 일주일 좀 지나셨거든요. 근데 일주일 좀 지나면은 이제 가장 메르스 감염력이 활성화될 때가 딱 일주일까지예요. 가장 길게는 2주까지 간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낙타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 병이잖아요. 그런 낙타 게 굉장히 흔한 오해죠. 많이 드세요. 낙타 우유 많이 드세요. 낙타 젖을 먹으면 안 되고. 낙타 젖을 항상 낙타보다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가장 나쁜 건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때 이제 메르스가 박근혜 정부 때 한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메르스 때문에 돌아가시고 뭐 저도 난리가 피해를 많이 났잖아요. 봤죠. 근데 이제 정부가 내놓은 거가 낙타 접촉을 피하라. 정말 황당한. 네. 제가 그때 메르스 전 정부 때 사건 터졌을 때 제가 국방부 중앙 역학조사반장이었어요. 국방부에 있는 모든 역학조사를 총괄하는 그거였는데 제가 그때 집에 100일 동안 못 갔어요. 100일 동안 못 가고 그때 제가 결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결혼도 한 6개월 뒤로 밀렸어요. 제가 100일 동안 어떤 신기한 경험을 했냐면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점점 꺼져요. 하루 종일 전화가 와서 정말. 근데 통화 시간이 보통 한 18시간 그 정도 되고 제가 전화를 귀에 끼고 문서 작업을 해야 돼요. 문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그러고 그 난리를 치고 이제 입원을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때 너무 사실은 그때 기자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취재 어느 정도 하셨어요? 안 했어요? 전혀 관심 없었어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 정치부 기자신데 정치부 기자는 이제 사회에는 관심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막 그 박근혜 경제 쪽 그때. 살려야 한다 이거 막 하고 병원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국민들이 막 되게 분노했죠 그때. 그 살려야 한다 사진 찍은 분이 저의 그때 상관이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뒤에 상관이셨는데 그 사진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그분이 현직이라서 뭐 세게 털진 않겠지만 굉장히 자기적이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자기적이야. 그 이상 자기적일 수가 없다.
살려야 한다가 원래 이 군의관들 학교에 가면 있는 멘트예요. 그 멘트가. 네. 근데 우리 전에 계시던 분이 네. 직업군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대통령이셨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장 좋아할 만한 멘트를 가지고 와서 거기 뒤에 이제 거지고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바쁜데 사실 거기 환자 너무 바빠서 너무 그렇죠. 많은데 근데 네. 거기 와가지고 연출을 한 부분이 분명 보였던. 요즘에 누가 유선 전화를 쓰나요? 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지. 아니 뭐 삐삐 봤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 요즘 병원에서 삐삐 안 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유선 전화를 드는. 아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요번에는 대응을 생각보다 깔끔하게 했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했고 이걸 뭐 저번에 한번 했는데 아무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들은 사실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삼성 서울병원 저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냥 뉴스로만 봤던 건데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 병원 측의 대처가 좀 허술했다. 아 이번에요? 아니 그때 그때 과거에 과거. 예전에 그때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번은 이미 그분이 삼성 서울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으셨어.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조치를 다 확인을 받은 거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본인이 메르스인 것 같다라는 걸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역학조사계를 떠나가지고 정확하게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그분이 이미 메르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들어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보통 메르스면 증상이 감기랑 폐렴이랑 비슷하거든요. 기침 콜록콜록하고 열 좀 나고 그런데 그분은 설사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설사를 그렇게 많이 해서 이게 상담해주는 의사도 사실 메르스라고 했는데 설사한다. 그러면 조금 메르스 의심을 덜 하거든요. 덜 하는데 이제 그 전화 받으신 선생님도 상담을 잘 해주신 거고 그분도 빨리 안 세고 공항에 귀국하자마자 바로 가신 건데 근데 그게 또 그분도 잘하셨지만 그 환자도 괜찮았어요. 이게 보통 메르스 같은 거는 기침으로 옮기거든요. 근데 설사를 하면 잘 못 옮겨요. 똥을 직접 만지지 않잖아요. 근데 기침을 하면 침이 튀니까 이렇게 옮는 건데 근데 설사를 하시면 이제 뭐 요즘에 그냥 수세식에 다 내려가는데 화장실 손 잘 씻고 나오시고. 근데 최근에 그 알고 들어왔다 그 사람이 막 엄청 비난의 손가락을 막 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렇죠. 왜 알고 들어왔냐.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내가 그 이상 할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정도면 훌륭하게 전하신 거죠. 보통 지금도 중동에서 메르스가 좀 감염이 돼서 오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고 뭐 중동에 갔다가 오는 분들이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메르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중동에서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중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랑 크게 왕래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두바이. 그 다음에 요즘에 에미레이트 항공 중간 환승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스타버보다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그리고 일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중동에서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수천 명 단위예요. 우리나라 서울에 테헤란도 있잖아요. 그렇죠. 테헤란은 이란 아닌가? 이란 아니에요? 중동하고 어쨌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2,000명쯤 되는데 사람 2,000명 갖다 놓으면 그 중에 기침하고 감기 안 걸린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한두 명 있었으니까 하루에도 20명 정도는 감기가 있어요. 감기가 있으면 그분들이 다 전화해서 신고하냐 일일이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본인이 어쨌든 먼저 본인 스스로가 의심을 좀 했고 그렇죠. 약간 의심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도 매뉴얼이 셋업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하자. 안 됐으면 안 됐으면은 진짜 여기 뭐 채팅창으로 지금 정리해 주시는데 귀국 전에 의사랑 상담은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환자분이 사실은 미리 좀 대처를 좀 해주신 케이스긴 하네요. 네, 여기 시그마님이 올려주신 게 이야기가 거의 맞고요. 거의 맞는데 근데 이거는 외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정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설사가 정말 심하셨어요. 그럼 보통 장염이다 의심을 하지 메르스라 육회를 먹었다거나 뭐 육회를 먹었다거나 뭐 이제 뭐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 설사가 너무 심하면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설사 끝나고 나서 게임 망하시거나 아니면 뭐 야구 잘 못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사례가 있잖아요. 설사가 너무 심하면 주변에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요 정도 대처까지만 하신 거는 저는 제가 직접 확진자들도 많이 만나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접촉한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요 정도면 의식이 그 정도면 깨어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뭐 얘기가 나오는 거가 그 공항에서 본인의 그런 거에 대해서 메르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입국한 이후의 상황에 심각함을 깨닫고 부인한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오라고 하고 택시 타고 병원으로 바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메르스가 이제 신고하는 기준이 보통 열나고 기침하는 거에 대한 증상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설사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메르스에 걸렸다고는 잘 생각을 못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왔는데 아팠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대처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도면 뭐 그러니까 중동 감기 하면 바로 우리가 다 메르스라는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좀 약간 효과가 있지 않았나. 메르스도 사실 코르스죠. 최근에 환자가 가장 많은 세 번째 나라인가? 그 정도가 우리나라예요. 아 그래요? 거의 코르스죠, 코르스. 근데 진짜 이 저렇게 설사를 심하게 하면 정확한 사리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며칠 동안 이제 막 이렇게 저 예전에 인도 갔을 때 제 친구가 굉장히 자꾸 그 밥 먹는데 뭔 그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 애가 그냥 진짜 그냥 쓰러져요. 그래서 그 ORS인가 그때 그 무슨 이온 음료 타먹는 거. 오랄 리하이드레이션 솔루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인도에서 팔아요. 그거를 이제 물에 타서 그러니까 이온 음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먹어야 그냥 좀 있지. 아니면 너무 그 수분이 탈수 증상이 나서 그냥 쓰러져 있어요. 거구인데 인도의 그 작은 체구 사람들을 다 때려잡을 거에 생겼는데 뭐 그 물 몇 번 잘못 먹더니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화장실 이외에는 다 불안한 곳이거든요. 못 가요. 가기도 힘들고 몸도 막 거의 이제 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정보에 자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게임하실 때 저 대리예요 라고 처음에 픽창에서 말하면 그거 안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믿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해요. 일단 기본 가정이 저 사람이 참을 말한다고 하고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실망만 하거든요. 그런데 저거 다 구라야 라고 시작을 하면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그렇죠. 그래서 역학조사 같은, 그러니까 뭐 수사하시는 분도 똑같지만 역학조사가 그 수사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적을 쫓아가는 그런 거라서 수사랑 비슷해서 역학조사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사실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역학조사라는 것들 많이 하고 전염병들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뭐 동물 가축들이라든지 그게 역학조사가 결국은 이 추적해서 누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뭐 이걸 찾는 그렇죠. 행동인가? 이게 멋있으면 메르스인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역학조사는 뭐냐면 식중독이에요. 설사. 성병은 그것도 사실 찾아야 되잖아요. 역학조사를 통해서 설사하는 것도 거짓말 하는데 성병은 진짜 힘들겠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해주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식중독인데 식중독은 저희가 조사할 때 집단 설사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집단 설사 사건인데 그 설사의 원인이 음식에 있으면 식중독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사가 음식이 아닐 수도 있나요? 집단 설사가?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죠. 물일 수도 있죠. 물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사람 그 조리하는 사람 손의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제가 식중독 조사를 한 100건 정도 했어요. 한 100번 정도 했어요. 이때까지 100번 정도를 했는데 그 식중독 역학조사의 포인트는 뭐냐면 설사하는 사람의 똥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설사하는 사람의 똥을 이제 모아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갈 정도면 설사하는 사람이 보통 기본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돼요. 그럼 제가 이제까지 그 사람들 똥을 한 5,000번은 봤겠죠? 이제 제가 똥 모양을 보면 대충 견적이 나와요. 이 사람 이거 뭐 먹었네. 이거 통닭이구만. 이거 떡이구만. 그 정도 이제 가능하죠. 이제. 똥도사님이라고. 근데 이 역학조사가 진짜 힘드네. 똥도 봐야 돼요. 똥을 이게 근데 요즘에는 근데 똥을 어떻게 봐요? 똥을 제가 갖고 와요?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체병 네. 검사 맞아요. 이렇게 갖고 와야 돼요? 체변인데 이게 근데 체변 이게 검사할 때는 그때는 너무 건강한 상태니까 똥이 이게 건더기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집단 설사를 할 때는 이게 푸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이걸 어떻게 뜨냐면 이게 이렇게 못 떠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해야 됩니까? 이거 사람들이 TMI 같은데. 이거를 요렇게 퍼서 와요. 그럼 여기 묻어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요렇게 잡는데 잘못하다 닿아요. 수도 있죠. 정말 기분이 정말. 근데 어쨌든 그 끔찍한 기분이 전달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역학 조사를 더럽다. 역학 조사를 하는 게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 근데 그 멋있는 역학 조사는 메르스 같은 건 되게 멋있어요. CCTV 돌려보고 그 사람 행적 돌려보고 이런 거는 내가 마치 경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3, 4년에 한 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게 제가 역학 조사 의뢰 받았던 것 중에 제일 황당한 게 전화를 받았더니 혹시 역학조사 되네요. 됐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사무실에 기이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이한 현상. 사무실에 사람들이 점점 대머리가 되고 있대. 근데 사무실이 지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하에서 방사선 때문에 사람이 대머리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되게 높으신 분이 직접 전화를 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 부서에 있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사무실에 대머리 많아요? 그랬더니 원형 탈모가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원형 탈모는 사실 전화한 그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 상관 그 사람 때문인 거잖아요. 야, 내가 그거를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저희는 원래 감염병 위주로 한다. 근데 탈모는 자연스러운 노화와 스트레스에 의한 현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해결해드릴 방법이 없다 하고 끊었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이게 원형 탈모까지 생기는 일들은 뭐 엄청 스트레스가 많아요. 대부분 사장님 때문이죠. 뭐. 여기 나이스 게임 TV의 원형 탈모는 있을 수도 어떤가요? 있어. 저희는 자연 탈모는 있고요. 원형 탈모는 아직 못 봤어요. 원형 탈모 그 동전만 빵꾸를 뽕 뚫리거든요. 그렇죠. 저 군대 갈 때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너무 싫어서 군대 가기 전에 갑자기 여기 나 있더라고요. 근데 또 군대 가니까 또 막상 할 만하더라고요. 그러면 금방 다시 났어요. 그 군대 가기 전에 군대가 너무 가기 싫어서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군대 입대 직전에. 이해하죠. 근데 이제 뭐 가니까 또 이제 뭐 결에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한 번쯤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냥 뭐야 벌써 나 있네 이렇게 됐었어요. 군대를 가기 직전에 너무나 군대 가기 싫어서 원형 탈모가 왔지만 막상 해보니 괜찮더라. 괜찮은 건 아닌데 정신이 없었지 뭐. 스트레스 받는 결을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대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심한데 이게 훈련소 때는 뭐 진짜 정신없이 동기들하고 같이 그냥 재밌게 지내면 되잖아요. 자대 가면 꼭 연락하자. 뭐 그러다가 이제 연락 안 하고. 그래갖고는 이제 뭐 맨날 밖에서 밥 한 번 꼭 먹자 뭐 절대 만날 일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되게 전우회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렇죠. 훈련소에서 딱 나올 때는 서로 막 이제 전화번호 막 교환하고 막 나중에 나가면 여기로 연락해. 그때는 진짜 끈끈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순간은 딱 훈련소에서 딱 헤어지는 순간에는. 근데 이제 그 바로 이등병으로 이제 그 자대를 들어가면은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 잊고 막 있죠. 이제 좀 정신 차릴 쯤 되면은 막 이제 군대 뭐 다 짐 싸고 이제 집 그러니까 거기 훈련소 그러니까 자대에서 나가서 이제 집 가려고 하면은 뭐 그때야 이제 주소록 나와서 뭐 수양록에서 뭐 끄적거렸던 거 기억나고 그때 수양록. 정신 차릴 때쯤 되면 보통 상병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권력이 생기죠. 거기서 이제 별로 불편할 게 없는 상병 꺾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역학조사 이야기 좀 마무리를 하자면 근데 요번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제가 요즘에 느낀 건데 요즘에 언론들은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면 메르스가 잘 막아지기를 좀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퍼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사를 보면 여기 기자님들도 계시지만 기사 논조 자체가 이거 좀 더 크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요 포인트는 공격을 하면 좀 더 망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별다른 이슈 없이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되는 거에 대한 그냥 환자 한 명으로 끝나는 거에 대한 아쉬움 그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부들부들하죠. 보면 그게 한번 커지면은 이쪽에 또 영화 신부님도 종사하는 분으로서 얼마나 또 고생이
그러니까요. 뻔히 보이는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뭐 사실 정권이 망하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슈를 원하는 뭔가 그렇죠. 이런 이슈를 원하는 거죠. 이런 것 네. 때문인가 아니면 뭐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구조적인 문제도 좀 크고 뭐 약간 복합적입니다. 저 메르스 얘기는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자꾸 쓰냐. 뭐 혹은 뭐 예를 들면 무슨 연예인의 사건 하나 터지면은 뭐 옛날 과거 막 10년 전에서 뭐 무슨 뭐 음주운전 한 것까지 다 파서 막 이렇게 쓰는 이유가 결국은 클릭수 장사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진짜 너무 좀 심했다고 느낀 게 예전에 예. 좀 이하늘이 이제 뭐 결혼한다고 할 때 이하늘. 갑자기 예. 신지가 소환이 돼서 그죠. 예, 그래서 가만히 있는 신지가 그 기자들이 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예. 막 그러니까 그런 이게 뭐 그냥 이제 보통 일간지 저는 주간지라 네. 보통 이렇게 주간의 이슈 중에서 뭐 하고 싶은 거나 기획 주제나 뭐 혹은 뭐 가끔 탐사보도 이런 걸 하지만 일간지는 멋있는 8시 일간지시죠? 8시나 8시 반에 일간 보고를 해야 돼요. 오늘 뭐 쓸 거다. 근데 그 보고가 아니 자고 나서 일어나서 보통 7시에 뭐 기자들은 일간지는 더 일찍 일어나니까 근데 일어나서 보면은 뭐 쓸 게 마땅치 않습니다. 뭐 아침에 뭐 그러면은 이제 이하늘 결혼? 그러고 보면 옛날에 이놈 잘 걸렸다. 요놈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비일비재하죠. 예. 그게 하나 나오면 그게 갑자기 예. 이게 왜 뭐야 하면서 예.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가고 그렇죠. 가만히 있던 네네. 사람이 예. 갑자기 옛날 얘기가 다시 소환되면서 그러니까 그거 너 저거 썼네? 아 네. 저거 참신하네. 저거 나도 써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자가 대략 한 기자협회 등록된 기자, 그러니까 기자협회 등록된 기자란 거는 기자협회 등록된 언론사에 속한 기자인데 그러면 좀 그나마 괜찮은 언론사예요. 네. 들어봄직한 네, 데네. 들어봄직한. 네. 최근에 뭐 들어간다고. 뉴데일리. 네, 들어갔을 거예요 최근. 아 그래요? 그 거기요? 정도면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거기 원래 소설 쓰는 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면은 굉장히 그쪽에서는 아니 포털 나름- 사이트 나름 거기 예, 예. 그 뭐지 그 뉴스 뭐 스크랩인가 거기도 아 있는데. 이거 신뢰도 막 떨어지잖아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네. 기자협회 등록되지 않은 기자들은 네. 그 회사 이름 얘기해도 되나? 아 네. 독도 시사신문 아 그래. 이런데 뭐 중부일보 이런데 독도 그런 시사신문은 독도에 없어요. 아, 은평구에 그죠, 있어요. 그죠. 네. 또 경찰만 있는데. 하여간 뭐 어쨌건 신뢰도 떡하 맞습니다. 근데 아, 어쨌건 그 기자협회 등록된 기자가 대략 한 10,000명 정도로 추산해요. 아. 10,000명. 기자 등록되지 야, 않은 10,000 기자까지 명이면, 하면은 예. 한 30,000명. 아 근데 좀 기자협회가 예. 자정작용. 자정작용을 하면 뉴데일리를 그걸로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마 조갑제닷컴도 그러면 아니야. 근데 조갑재 기자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예전에 네. 언론이 아,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언론이셨죠. 그 어제도 마침 저희 막 기자들끼리 밥 먹다가 조갑제닷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마침. 그래요? 예. 네. 그 무슨 얘기였냐면 무슨 뭐 이제 그래도 막 조갑제 다 옛날엔 정말 똑같은 정말 훌륭한 기자인데 지금은 왜 이렇게 좀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렸을까 예, 이러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개 인사가 그 나이 때 그 정도면 진보야. 나 요즘 완전 동감해요. 정말 아. 너무 동감해. 예, 그래갖고는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인정하자. 예, 이렇게 아. 넘어갔던. 뭐 근데 뭐 하여간 그런 뭐 무슨 얘기했죠? 기자협회. 기자협회. 거기는 이제 조갑제닷컴은 한 없고 10,000명 정도 있고 협회 예. 등록되지 않은 기자들까지 하면 30,000명. 예, 그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 연수를 봤거든요. 왜냐면 기자협회 등록되면은 약간의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언론사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받아줘요, 잘. 특히 요즘은 더 안 받아줘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언론이 그 기자협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내거든요. 네. 뭐 저도 월급 10,000원씩 아마 나올 걸요. 아. 근데 그걸 모아서 언론인 뭐 연수도 보내고 뭐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가오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잘 안 들어가지는데 요즘은 또 블로거나 무슨 약간 진짜 뉴미디어 언론 매체들은 또 언론사 등록을 좀 꺼려합니다. 뭐 미디어 본부 뭐 이런 친구들. 그분은 언론사 등록했나? 잘 모르겠는데 1인 미디어 예, 그런 뭐 쪽은 많이 안 해요. 알려져 있는 게 뭐 미디어 문구나 예. 또 유명하신 분 몇 명 있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아이엠 피터 뭐 예, 그분 그런 너무 정치적인 분들 말고 네. 그러니까 뭐 IT 쪽. IT 쪽. 왜냐면 언론사 등록하면 또 김영란법에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홍보 기사나 이런 거를 막 못 써요. 그래서 오히려 그 블루 오션 얘가 옛날에는 돈을 받고 뭐 홍보 기사를 썼던 네. 그 시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그걸 못 하니까 그거를 이제 언론사를 등록하지 않고
언론의 일종의 행위를 하는 홍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파워블로거나 막 이런 거. 예, 그런 사람들. 예. 오히려 기자들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예. 그런 분들을 차라리 예. 더 신뢰하는 뭐 이런 분위기도 사실은 있긴 있고, 근데 또 블로거들도 갑질을 워낙에 파워블로거도 예. 많이 하면서 이제 예. 다 개판이에요 원래. 예,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대치를 낮춰라. 왜 기대치를 높은 거예요? 다 쓰레기다. 네. 그럼 그 중에 보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가만 보니까 염총교가 가장 믿을만한 이 정도면은 굉장히 믿을만한 미디어지 않나. 그래서 이 정도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오늘도 늦는구나. 계속 욕이 나왔습니다. 네. 기대치를 낮추세요. 그냥- 12시 20분에 키세요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조금 늦게 오셨던데. 그리고 1시 좀 20분. 좀 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더 할 거예요. 좀 더 해드리면 되잖아요. 저 알겠어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예. 그리고 저는 근데 예. 뭐 누군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출연료를 받을 수가 없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요? 저. 신봉님. 네. 그럼 그 돈을 기부를 하세요. 네, 안 그래도 네. 그냥 그런 식의 기여. 예를 들어서 이제 홀스님 네. 채널을 구독한다든지, 네. 이제 그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저는 생각을- 실제로 저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오늘 기여를 했습니다. 아. 오늘 거마비를 주신다고 해서 저는 출연료가 조금 있죠. 전 PC방에 아. 피파 온라인 4 켜놓고 왔어요. 켜놓고 왜? 근데 왜 켜놓고 이게 왔어요? 켜놓으면 이게 들어오는 게 EP가 들어오잖아. EP가 그게 들어오나? 들어오는 게 예. 있어요. 켜놓은 그 PC방 접속 시간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받고 저는 여기서 다시 내고 받고 내고.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여기 PC방에서 그 넥슨에 좀 다시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나요? 그 그래도- 소소한 그래도 저희도 그러면 저도 좀 켜놓고 저희도 뭐 뭐냐면 뭐 다이어트하고 켜야죠 그러면. 리그 오브 레전드한테 네. 일해서 돈 받은 다음에 네. 거기서 RP 결제해가지고 다시 리그 오브 레전드 내고 어. 뭐 이게 돌거든요. 다시 아, 돌리고. 넥슨 우리나라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넥슨에 돈을 줄 수도 있죠. 저도 염청기 하는 동안만 저기 이제 온라인 피파 온라인 켜놓고 피파 온라인 하세요? 피파 온라인 카드는 그 투 때 카드 그 모으고 그거 하는 맛에 이제 매니저 키고 그건 좀 했었는데 예. 제가 나이 먹으니까 축구 게임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실 축구하려고 하는 게임 아니잖아요, 피파 온라인. 네, 그렇죠. 주식 투자. 주식 투자 선경험 잘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될 수 있나? 이게 바로 이게 주식 투자의 그 교과서다. 저 오늘 근데 그 아까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출연했을 때 롤을 제가 안 해봤다, 롤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뭐 당신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어쨌건 롤을 제가 왜 안 했을까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오시기 전에 또 이제 늦으시길래 오늘은 또 무슨 욕을 할까 나무 위키를 또 검색했더니 롤을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홀스님 프로게이머급의 연습량을 자랑하고 계시죠. 그 골드라는 등급이 그래서 얼마나 높은 등급인가. 그래서 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등급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높지 않아요. 중간이에요. 중간이요? 네. 그냥 뭐 2+ 한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먹는 한우긴 한우인데 한우. 등급 없는 등급의 한우. 어디까지 그 정도. 가셨어요? 등급을? 저는 이제 제가 한참 게임 많이 할 때 한 시즌에 1500게임씩 할 때는 그 플래티넘 1, 2 정도? 그거 엄청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정도면- 잘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골드가 한 상위 한 20% 정도 될 거예요. 플래티넘은 그거보다 더 조금. 조금이고 한 10%? 그 정도고 지금은 제가 요즘에 퇴근하기 전에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1시간 반씩 딱 2게임씩 매일 하거든요. 지금 어제 플래티넘 4에 주차해놓고 왔습니다. 오. 아니 이 무슨 사기꾼 단체들 꼭 보면은 등급을 딱 주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렇죠. 그 똑같네요. 플래티넘 정도면 상위 한 10% 5% 이렇게. 근데 이게 다단계에서 플래티넘이면 아직까지는 호구죠. 그래요? 어디까지 가죠? 다이아나 뭐 별 뭐 본부장, 지부장 그 정도는 가야 이제 호구가 아닌 정도고. 자, 김 기자님의 다루고 싶은 이슈 이야기를 바로 이어갈게요. 입시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으시죠? 저 요즘 계속 그 어떤 김상곤 교육부총리 전 부총리님 사회부총리가 아직까지는 이제 있고. 사실상 지금 나가리 되고 유은혜 굉장히 좀 더 거슬리거든요. 왜요? 갑자기 여기 학부형이시니까. 그러니까 유은혜가 보니까 우리 과 선배더라고요. 성균관대 철학과. 네, 과 선배여서. 네. 근데 교육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어떤 기준이 있죠? 무슨 기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사람이 그전에 아니, 했었던 그러니까. 정책이? 정책이.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은 쓰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육부 장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성부 장관이나 이런 거 한번 시켜주고. 왜 이렇게 자꾸 여성부 장관 다들 이렇게 뭐 하려고 짬을 시키려고 그러세요? 이게 보니까 여성부가 있어야 돼. 그래요? 왜냐면 정권에서는 이제 그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관직급을 하나씩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성부가 있어야 여자들은 하나씩 앉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뭘 안 하면 되거든요, 거기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성부가 일종의 갈리오죠. 갈리오 모르시죠? 그러니까 탱커, 도발 탱커, 도발이 가능한 탱커. 이거 모르니까 그거 답답해요. 특히 이분 영상을 내가 또 봤어요. 온갖 롤 얘기밖에 없어요. 이거 무슨 의사인지 이거 롤 프로게이머인지 제가 저도 나름 연습량이 좀 있었죠. 근데 그 김상군 교육감부터 입시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 그 입시 특히 최근에 그 숙명여고 쌍둥이 그 교무부 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서 더욱더 그게 논란이 촉발된 것 같아요. 특히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감 아니죠. 이제 부총리까지 갔으니까 김상곤 부총리는 수시를 확대하고 그 뭐 학종이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막 반영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교육 철학인데 그게 이제 학부모들은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다양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딪히면서 결국은 또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일각에 의하면 김상곤 그 부총리께서는 되게 그 고집이 엄청 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경기도 쪽에 교육감 출신이었고 무슨 혁신 교육 뭐 이런 것들 좋아하는 분이었잖아요. 뭐 예전처럼 좀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닌 뭐 다양성, 창의적인 교육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는 좀 정시를 확대를 하든가 뭐 좀 수시나 학종에서 비율을 좀 다른 쪽으로 대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그거를 고집스럽게 했다는 걸로 제가 일각에서 들었어요. 근데 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근데 이게 이제 과연 맞나 이제 다들 특히 근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려대 의대 6년 장학금을 약속받으셨던 입시 교육이 낳은 괴물 임납괴 입시 교육이 낳은 괴물이 한번 같이 얘기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주제를 어차피 이거 무근본인데 너무 사람들이 다 근본 넘치게 준비해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근본이 넘쳐요 이거. 사람들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게 근본과 무근본이 약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요? 역시 이게 이 비정규직이란 게 언제 날아갈 줄 모른다. 준비가 언제나 철저해야 된다. 그렇죠. 한번 밑보이면 안 된다. 아까도 열심히 준비해야 우리 안 잘린다. 그 혹시 그러면은 여왕의 신부님은 비중이 어떻게 됐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 저는 수능 몰빵이었죠. 저는 왜냐하면 내신 30, 수능 70 이때인가요? 아니요. 전 수능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그냥 그 수음이한가로 그냥 올수면 다 되는. 올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신 1등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신 의미 없고. 그때는 그냥 수만 다 나와 있으면 해결이 되는. 수는 절대 평가라는 거잖아요. 상대 평가가 아니고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저는 양도 있고 그랬는데. 수학양. 소포자라. 어쨌건 근데 어떻게 그 성적을 얻기까지 과정이? 저는 이제 학교에서 저 선생님들이 저를 진짜 싫어했어요. 저는 학교에 가면 계속 잠만 자고 보통 이제 저녁에는 야자 시간에 튀어서 PC방 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신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막 의대 다닐 만큼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상하게 모의고사만 치면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점수가 잘 나와서 기만.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어차피 난 내신이 망했는데 그냥 그때는 저 때까지만 해도 정시랑 수시의 비율이 5대5 정도는 됐어요. 그래서 수능만 그냥 계속 그냥 난 이대로 그냥 게임하고 있으면 어디든지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워크래프트 3가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첫 나오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워크래프트 3를 좀 좋아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레더 돌리고 있다가 이제 고3 때는 시험을 잘 쳤거든요. 잘 쳤는데 근데 또 저희 집에서는 또 저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있었어요. 저희 PC방 가는지 모르시니까 그냥 야자하고 어디 독서실 가 있는지 알지 PC방 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점수는 잘 나오고 성적이 그 정도 잘 나오면 뭐 저라도 방종하겠어요. 방종. 그러니까 의심을 할 필요도 없고 뭘 하든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과서비를 받아서 이제 MX300 마우스 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PC방비로 이제 벌충하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서울대 갈 줄 아셨나 봐요. 서울대 의대를 갈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저희 때는 저희 학교 때까지만 해도 되게 굉장히 수능 점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수능 점수로 고등학교 졸업 성적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 뭐 수석 졸업 이런 거를 수능 점수로 줬거든요. 근데 제가 졸업할 때는 제가 그때 학교에서 제일 시험을 잘 쳐가지고 1등 졸업을 했는데 근데 저희 집에서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서 재수학원을 가라. 근데 사람들이 더하네요. 제가 진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재수를 했는데 근데 재수학원 가니까 아침부터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학원 앞에 PC방이 그냥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무슨 지문 그때는 지문 찍고 뭐 앱으로 체크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한 방에 150명씩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종합학원 이런 데인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종로학원 아니면 대성학원? 저는 대구에 있어가지고 대구에 일신학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중심가에 있는 학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갔죠. 갔더니 이제 제가 워크래프트 3는 하면서 한계를 좀 느꼈어요. 제가 좀 성격이 정직하고 선비여가지고 원래 남이랑 RTS를 하면 약간 사기도 치고 블러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정석 빌드에 컨트롤로 승부하려고 하고 매크로로 승부하려고 하고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석 승부를 하면 끝까지 잘 가는데 이제 약간 이상한 빌드 이런 거 하면 맨날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김 기자님이 듣고 싶은 입시에 대한 얘기는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흥미로워요. 1등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너무 흥미로운데 이거. 1등의 삶이란 이런 거구나. 워슬이나 조지고 있으면 그냥 1등이구나. 흥미로워요. 이 삶. 그래서 이제 게임과 성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플스방이 흥하던 초창기예요. 근데 PC방 옆에 플스방이 생긴 거예요. 플스방까지. 플스방을 갔는데 그때 이제 위닝 11 7 아니면 6FE 뭐 그런 거 나올 시절이거든요. 근데 위닝을 해보니까 위닝은 공식이 있어. 그때 위닝은 공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433을 써가지고 센터로 패스 2번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앞으로 달리게 한 다음에 로빙 스루를 넣어주면 무조건 1대1이 나온다. 그 다음에 프리킥 찬스에서 몇 프로의 게이지로 어디로 차면 100%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때는 위닝을 제가 수능 공부하듯.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는 제가 제 게임 인생의 최절정기. 제가 보면 뒤에서 다 애들 와서 구경하고 어떻게 쟤는 프리킥만 차면 다 들어가냐. 그럼 옆에 이렇게 이제 그 뽕맛에 취해가지고 이제 계속 하다가 근데 그때는 그 위닝이 아직 대회가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거기 방구석에서만 엿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친구들 따라다녀 보니까 그때 스페셜 포스 FPS가 있는데 FPS도 가만 보니까 공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시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 그러니까 제가 수능을 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거예요. 게임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보면 스페셜 포스가 딱 보면 어떤 지도에 어느 대로 수류탄을 몇 초쯤에 시작하고 던지면 걔가 지나가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그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그걸 다 계산을 한 거예요. 다 잰 거예요. 내가 달려가면 다 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샷발이 좋지 않더라도 오더만으로도 거의 프로게임급의 이제 그 실력 애들이 끼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영 짜고 오더 내리고 그런 게 되니까. 근데 요 똑같은 게 수능에도 정확해요. 수능은 문제를 보면 왁구가 눈에 보여요. 왁구가 다 있어요. 왁구가 다 있어서 이게 교과서를 다 볼 필요도 없어. 나오는 파트에 몇 가지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가 안 되겠으면 그냥 내 경험에 따른 걸 찍으면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왔죠. 이게 뭐 앞에 게임 얘기를 줄줄 했는데 결국 이제 게임 수능 볼 때 문제를 보면 왁구가 딱 나오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하면 보여요. 안 하면 안 보여요. 보입니다. 아니 수학 4점짜리 문제 아무리 봐요. 이거 맨날 봐봐. 안 보여 절대. 수학 4점은 제가 저희 때는 4점이 없었거든요. 그냥 4점 피라미드 너무 어렵더라. 지어야 돼. 다시 노예의 심정, 이집트 노예의 심정으로 피라미드를 지어야 돼요, 지가. 이게 재수가 좋아야지. 여기 여기까지 가잖아. 가다가 여기 책상까지 가. 그러니까 이거 종이 제길 이거. 종이를 넘어서 액체라서 안 풀어 이 새끼들. 책상까지. 뭐 그거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찍는 거 이거는 그리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 어차피 수학이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공간 도형은 좀 만들어서 접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A랑 B, C가 로그 만나는지 문제. 안 만나는지. 그래도 수학의 정석 원래 한 10쪽은 보잖아요. 사람이라니까. 사람이니까 보면은 로그 한번 풀어볼까? 하다가
그 나중에 채점하면 귀신까지 다 틀리지만 일단 푸는 척해요. 그다음에 행렬까지는 끄적끄적. 그래. 그다음에 무슨 뭐 극한 뭐 이딴 거 나오면 아이씨 니나 해 하고서는 이제 맨 끝으로 갑니다. 이제 딱 가서는 통계 보세요. 통계. 그다음에 바로 이제 피라미드 건설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수포자들 이야기해 보니까 그래도 행렬이랑 뭐 역 대우 그까지는 네. 다들 이해를 하시던데. 행렬 보니까. 쉽잖아요. 네. 네. 거기까지. 행렬이 진짜 문제 꼬면 진짜 어렵긴 한데 그냥 뭐 근데 고등- 보통 고등 2점짜리 레벨에서야 문제로 뭐. 보통 이제 쓰는 단원이고 뭐 그렇지 네. 않나요? 뭐 몰라요. 보통 저도. 보면은 집합에 다들 자신 있어요. 집합 그렇죠. 집합. 집합 마스터들이에요 우리가. 여집합. 집합에 대해서는 예. 사장님 그렇게 집합을 하신다고 집합 뭐 그런 우리 시청자들하고 전부 다 집합에 대해서 마스터야. 왜냐면 그래 수학 다시 한번 해보자. 네. 집합하고 네. 이제 수열쯤에서 거의 포기하거든 다시. 수영 포기. 근데 다시 해보자 집합을 꼭 굳이 다시 해. 네. 왜냐면 처음부터 안 하면 찝찝하니까. 예. 내가 포기한 애들부터 다시 네. 하면 되는데 네. 꼭 다시 집합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까먹었으니까 그 사이에. 다시 집합. 다시 또 포기하면 그래서 포기. 집합만 수열. 마스터가 돼 있는 네. 거예요. 집합. 그래요. 집합만 마스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집합들은 다 자신 있어요. 수능 보실 땐 어땠어요? 제도가? 저는 그 수시가 별로 없었고 정시 네, 한 90%? 수시가 별로 없었고 저희 때가 수능이 두 번째 했어요. 94년도 94년도 수능. 75년생이 첫 번째 수능이었고 두 번 치시던 시절? 그게 진짜요? 아니요. 그게 75년생이 두 번 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76년생이 한 번 쳤는데 우리 때는 본고사가 좀 있었어요. 본고사. 집합만 보셔가지고 가렌 마스터라고 가갈갱이라서. 그래서 그게 본고사가 있어서 그 수능 난이도로 그 학생들을 선발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각 대학들이 이제 좋은 대학들은 본고사를 자기네들이 네. 직접 내는 본고사가 있었고 예. 그리고 내신 30, 수능 70. 본고사 보셨겠네요? 본고사를 안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특차라고 수능 점수만으로 특차. 예, 그때 특차가 뽑는 있었죠. 예. 인원이 조금 있어요. 소수. 어. 그리고 여기를 본고사를 안 보고 요거는 수능 점수가 보통 그 학교보다 커트라인이 조금 높으면 이제 뽑아주는데 보통 이제 본고사를 많이 보고 저는 이제 그게 본고사가 약간 심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로 네네.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고사를 보면 나는 망한다. 네, 수능으로 승부를 보자 해가지고 저는 특차로 수능을 그 본고사를 안 보고. 그 본고사 세대가 맞지만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본고사를 안 봤어요. 저 본고사 봤으면 망했을 거예요. 다 그렇죠. 뭐 저희들이. 본고사. 그러니까는 그게 좀 약간 사교육이 필요한 영역이라 저는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장님도 잘하셨다. 아니요, 저는 근데 수학 몰라요. 수학 절반 맞았어요. 수학 절반 반밖에 못 맞았고 네. 저도 수학 되게 못해서 그 다음에 물리 빵점. 물리빵. 네, 물리 하나도 못 맞췄어요. 과학 영역에서 물리 문제가 한번 4문제 5문제 나오면 다 틀리고. 네, 물리하고 수학을 아예. 그때는 문과인데도 이과를 봤어야 돼요? 그 수리탐구 1, 2 수리탐구 1이 수학이고 수리탐구 영역 2가 과학. 뭐 과학 쪽 과학 네. 물리 이런 거 있었어요. 그- 화학은 다 맞았어요. 외우면 되니까. 외우면. 물리는 외워서 안 되더라고요. 뭐 물리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공 어디 던졌다가 다시 튀어오는. 아 맞아 그런 거. 네 얼굴에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그놈의 말도 안 되는 철수하면 이거. 맨날 뛰어다녀. 네. 맨날 뛰어다니고 이거는- 기차보다 더 빨리 뛰고 막. 무슨 뭐 누구는 30km로 가고 누구는 뭐 40km로 가는데 이게 언제 뭐 맞아 그런 거. 그래서 대충 언젠가 만나겠지. 물리는 다 틀리고 그래서 처음에 언어 영역을 봤는데 언어 영역을 하나밖에 안 틀린 거예요. 이야. 오. 채점을 딱 하는데 그때 수능 어려울 때 아니에요? 와 대박. 그때가 200점 만점이었거든요. 200점 만점에 서울대가 180점, 170점대 중후반 180점에 서울대를 갔어요. 언어 영역 하나밖에 안 틀리고. 엄마 나 서울대 간다. 나 서울대는 아니고 나 엄마 나 사고 친 것 같아. 엄마 나 인베 4kg 와, 먹었어. 나 인베 근데 4kg야. 수학에서 절반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50점. 아. 야 아무리 내가 수학을 못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외국어도 하나가 틀리고 나머지가 조졌죠. 그럼 그렇죠. 평소 그러니까 성적보다는 평소는 못 잘 간 거야? 나왔어요. 잘 모의고사 때보다는 잘 나왔어요. 근데 바로 앞에서 실수하신 마지막에. 모의고사 예. 그 모의고사 때는 친구들이 모의고사 때보다 다 안 나왔어요. 그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수능 보고 와 이번 수능 되게 네. 어렵다. 네. 친구들이 막 10대는 거야. 네. 쉽지 않았냐 쉬는 시간에 네. 수능 보고 큰일 났네. 근데 친구들이 조지고 난 잘 보고.
그때가 뭐 불수능, 물수능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희 밑에가 좀 그랬었고 저희 때는 뭐 평탄. 적당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50점대였던 것 같아요. 150점대로 봤으면 서울에 이제 어느 정도 성균관대 특차를 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그냥 이런 게 요즘 궁금해서 이렇게 되게 학부모들은 또 수능을 엄청 차라리 공정하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죠. 수능을. 그렇죠. 실제로도 뭐 그 개입의 여지가 별로 없고 그쵸. 사교육을 많이 때려 붓는 거 말고는. 그쵸. 그러니까 외부 요인에서는 뭐 프리하게 하는데 내부에 그 하고 뭐 이제 학교에서 내신이란 거는 요즘 너무 그런 사건도 많고 그래서 뭐 하는데 뭐 학부모시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근데 지금 다 똑같지 않나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입시 얘기를 시청자들하고 많이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심하잖아요. 공정함이 제일 중요한 화두거든요. 공정함. 다양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의 수시가 한 70%, 정시가 한 30% 이렇게 돼 있는 그리고 뭐 학종이라고 하는 학생 종합 평가 뭐 이런 것들이 공정함을 해칠 여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졌었던 입학사정관제 이런 것도 그냥 이 사람 마음대로 뽑으면 되면 뽑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함이 해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수능 몰빵이 베스트죠. 그래요. 수능 100%. 그리고 내신 한 30%, 수능 70% 이런 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신이 없으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 아예. 그렇죠. 자기는 그냥 학원에서 다 할 거고 선생님 개코나 잃어버리는 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 정도의 내신이 좀 있어야 선생님들도 이제 학생들을 좀 컨트롤하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영어 교사인데 토익이 뭐 800이 안 된다, 뭐 700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30%다, 뭐 이런 얘기 뭐 있었는데 그럼 참 이것도 참 어려운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을 잘라야 되나? 그것도 또 아닌 거고. 어렵죠. 그러니까 참 뭐 교육 정답은 문제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기회의 공정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그 김상군 교육감을 쳐낸 이유도 아마 학종으로 계속 더 아마 학종 100%까지 뭐 원하시던 분인데 그거에서 좀 그래도 수능으로 다시 약간 회귀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지금 하려는 윤해 교육부 장관이 그 전에 했었던 이야기들이 뭐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하겠다, 뭐 기간제 교사들을 다 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회 공정함. 기회 공정함하고는 약간 역행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그 어쨌든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차별을 없애야 되는 거지. 저는 차이를까지 없애주는 거는 공정함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럼 같은 일을 하는데 보통 비정규직이 페이를 덜 받잖아요. 이게 지금 차별인 거고 근데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건 더 어렵잖아요. 이게 지금 교육 정책 하시는 교육 쪽의 메인 프레임들이 다들 미국병 걸리셔서 그래요. 그들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정책의 모습이 미국인 거지. 우리 것이 좋은 것인데. 그러니까 좀 약간 그 김상훈 이상주의자인 거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숙명여고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미 사람들의 욕심이 그 안에 이제 충돌하게 되면 너무 이제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학생들도 머리 아프죠. 이 정보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너무 많아요 그게. 정보의 싸움이라 진짜 부자와 없는 사람하고 이 갭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버려요. 지금 수시가 너무 저는 시험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가장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찰을 많이 하는 게 어디냐면 게임이에요. 티어, 그 다음에 뭐 이제 MMR, 그 다음에 뭐 체스, 바둑이 다 똑같이 걔네들은 같은 매칭을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급으로 수학화시키는 거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저는 수능이 가만 보면 인생의 배치고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배치고사 한 방, 두 방 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수능 끝나면. 그래서 저 배치고사 10번 치잖아요. 12번 치나? 하여튼 수능을 한 번에 치는 건 좀 너무 가혹해. 수능을 한 번만에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고 다음 배치고사 다음 시즌까지 가는데 1년까지 걸리는 거 너무 가혹해서 저는 수능이란 틀을 유지를 하되 그게 조금 더 어렵고 포괄적으로 여러 번 치는 저는 그런 게 가장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본고사 제도가 그거 맞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게 우리가
이제 내신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신 뻥튀기가 이루어져요. 뻥튀기 다들 다 내신 좋아. 좋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를 전국이 똑같은 시험으로 그렇죠. 시험지로 제가 보는 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그래서 그거예요. 그 점수를 누적시킨 데이터를 입시에 활용을 하자. 정말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MMR 요즘 빅데이터 시대인데. 좋은데요. 그 성적 고3 애들 MMR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성적 또 MMR. 근데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교사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 통제권이 잃는다. 아니, 내신 점수는 있긴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학교 수업에 애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망치면 다음이잖아. 기말고사 때 한번 노려봐야지. 근데 그 시험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질 수는 있죠. 마치 고등학교가 대학교 평점 나오듯이 마지막에 3.8로 졸업하는. 그러니까 뭐 이제 식으로. 최종 티어는 골드 4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뭐 하여튼 입시 제도는 참 어려운 영역이긴 한데. 뭐 근데 이은혜 그 의원과 제가 또 약간의 인연이라면 또 인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예쁘잖아요. 그거는 소문이 다 났습니다. 소문이 아니고 그거 예쁘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약간 그 문재인 정권의 조윤선? 맞습니다. 그때는 인물로만 따지면 박근혜 형부터 조윤선이 제일 예쁘다 뭐 이런 말 많았으니까. 근데 그 분이 이제 유장 전입시킨 그 덕수초가 제가 또 요즘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를. 거기 수영장이 있거든요. 수영장 있는 초등학교예요. 취재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 있는 수영장을 다니고 있다. 저는 그냥 수영장 다니고 있다고요. 그 수영장을 다니다가 그 아이를 한 번쯤 마주치지 않았을까? 그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됐을까요? 몰라요, 근데요.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네네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교 함께하고 계십니다.